업종에 따라 기준 경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금종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총수입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서와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서와 등의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종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 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음,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소득 보겠습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소득의 귀속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해진 날로 하며 정하여지지 않은 것은 그 지급받은 날로 합니다. 분철료는 부동산 임대료로 인한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9개의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한 개의 주택도 고가의 주택인 경우 두 사람, 세 사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까 위에 중복 지문이죠.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실질거래가의 9억 원이 아니라 기준시가 9억 원으로 판정합니다. 총수익 금액 계산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거주자 갑의 21년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거주자 갑은 국내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 시가는 모두 2억 원을 초과했고요. 이 임대하는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입니다. 20년도 10월 16일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억 원과 1년분 임대료 3,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월할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간 임대료니까 21년도 10월에 끝나죠.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해서 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인식하고 따라 3,200만 원 곱하기 9월 나누기 12월 해서 2,400만 원 임대료로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 계산은요. 임대보증금 5억 원에 3억 원을 차감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 임대료 계산은 주택인 경우에요. 5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를 곱하시고요. 임대한 일수를 곱해줍니다. 288일 나누기 365일 해주시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3.65%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금융수익을 차감해줍니다. 여기서의 금융수익은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으로 21년에 발생한 수입이자 100만 원으로 잡고요. 공식을 살펴보면요. 주택 외의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임대한 경우와 주택을 임대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 외의 건물을 임대한 경우 또는 권리를 임대한 경우 추계 신고와 조사 결정으로 나뉘어지고요. 일반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나 조사 결정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또한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한 상태로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하시고 그에 관한 일수 곱하신 다음 365일로 나눠주신 다음에요. 금융수익은 이자와 배당수익은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셔야 하고요.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과한 주택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자,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하기 시작합니다. 자, 추계 신고나 조사 결정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로 또 나뉘는데요. 이 주택의 경우에는 추계 신고 또는 조사 결정인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서 3억 원의 적수는 빼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한 경우와 다른 점은 금융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금융수익까지 차감해 주고요. 그리고 건물과 주택의 다른 점은 임대보증금에서 3억 원의 적수를 빼준다는 게 다릅니다. 또한 60%까지 다시 공제를 해주죠.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료로 인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가사용으로 사용한 재고 자산의 가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됩니다. 자가 소비에 해당하는 재고 자산의 경우 그 재고 자산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며 원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산입되지 않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채무 면제 이익과 소득세 환급액 그리고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금액과 매출 할인은 총수익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사업과 무관한 채무 면제 이익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요. 소득세 환급액은 법인세 환급액과 동일한 사유로 총수익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금액은 자가 소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내부 대체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애너리와 환입, 할인 등은 차감하여 사업 수입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 소득 금액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료 나와 있고요. 임대 대상 자산은 주택 아니고 상가 건물입니다. 임대 기간은 20년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총 2년간 임대했네요. 자, 같이 분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부터 계산해 주셔야겠죠. 상가 건물 임대료 계산해서 월 임대료는 100만 원 받았네요. 그래서 1년 21년도 부동산 임대 자료이기 때문에 1년에서 1,20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이 취득가액 2억 원에 토지가액은 1억이 포함되어 있네요. 자, 밑에 보시면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 기간 동안 상가 건물 임차인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임대 기간 시작일인 2000년 8월 1일에 500만 원을 전액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는 총 2년 24개월 중 12개월을 인식해서 250만 원은 토지 임대료로 인식해 줍니다. 감주 임대료 한번 계산 볼까요?
간주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3억 원에 여기 취득가액 2억 원이 있는데요. 2억 원 전부 다 차감하지 않고 이 중 토지가액이 1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서 3억 원 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에서 1억 원을 차감한 것에 정기예금 이자율 3%를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잡습니다. 여기서 그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있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것과 소득세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게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의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금만 금융수익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정기 예금이자 200만 원, 수입배당금 100만 원만 인식해서 300만 원 차감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주임대로는 300만 원 계산이 되고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상가 건물 취득가액 1억 원, 건물비 상당액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토지가액은 제외하고요. 자, 여기서 자본적 지출은 포함해 주시고요. 재평가 차익 및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외합니다. 임대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 적수 계산에 포함하고요.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합니다. 상당히 지엽적이죠. 자, 다음 관리비 수입 같이 볼게요. 관리비 수입은 21년 지급받은 총액이 600만 원이고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징수대행하는 명목으로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징수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만 인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은 2,150만 원으로 인식되고요. 필요경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0으로 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은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복식부기자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21년 사업소득 계산하는 거네요. 분석하고 같이 볼까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5천만 원 그대로 인식해 주시고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 항목이 있네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200만 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채무면제익 1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150만 원 있습니다. 자, 총 수익 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파트부터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불산입되니까 당기순이익이 가산되는 항목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소득세 비용이 계산되어 있네요. 250만 원.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비용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자가소비 시가 350만 원이 있네요. 이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회계 처리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시가 35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이 취득원가 200만 원은 자가소비 취득원가로 비용으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송급 산입, 불산입 공부하신 분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로. 자, 예금이자 수입분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을 인식했네요. 이거는 이자 비용으로서 사업소득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인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무관 채무면제액이 있네요. 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총수익금액 불산입해 줍니다. 장려금은 총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이 없고요. 예금이자 수입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요.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복식부기자의 사무용 비품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은 계산하셔서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도매업하는 거주자네요.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고요. 21년도 사업소득 금액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계산서상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5,100만 원 계산되어 있네요. 그대로 여기 인식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할 금액들 한번 찾아볼까요? 건물 단기 상각 부인액 20만 원 되어 있네요. 복식부기자가 아니므로 처분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 인식되어 있고요. 세무상 상각 범위액은 80만 원이었고 전기말 상각 부인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단기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산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고요. 세무상 상각 범위액이 8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8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하는 20만 원분은 부인해 줍니다. 따라서 비용이 부인되기 때문에
이 소득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20만 원 가산해 주시고요. 차감되는 항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8월 17일에 발송한 위탁 상품 매출액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원가는 120만 원이었고요. 발송 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네요. 수탁자는 22년도 1월 10일에 판매했습니다. 이걸 수익으로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판매년도가 22년도이기 때문에 이 수익은 인식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감해서 차감 항목에 200만 원 계상해 주시고요. 건물 처분이익 부인액 잡혀 있네요. 자, 보시면 판매장 건물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이익 50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복식부기자가 아니므로 건물의 처분 손익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해줍니다. 네, 기계장치 삼각부인액 추인 30만 원 적혀 있네요. 이 21년도 12월 14일 거래를 보면요. 시설 개최를 위한 생산설비 일부인 기계장치의 폐기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200만 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로 200만 원을 했죠. 시설이 개최되거나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손실이 인정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여도 복식부기자가 아니어도 이 폐기 처분의 경우는 처분 손실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했거나 세무상 상각 범위액에 있어서 상각 부인이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처분 손실 200만 원 잡아주시고요. 단 이 기계장치에 전기말에 상각 부인한 액수가 있다면 그건 추인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각 부인액은 30만 원 잡고 전기말 삼각부인액 필요경비 산입 30만 원 잡으셔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추가해서. 그래서 다시 플러스할 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하면은 사업소득 금액 나옵니다. 자, 우선 사업소득 계산까지 끊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